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 기본서의 77페이지 보십시오. 77페이지 우리 용도 지역의 결정이 되어지는 효과 중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신 것은 이제 용도적인 효과로서 이제 건축 제한을 받았습니다. 건축 제한, 건축물 종류였죠. 이번 시간은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저번 시간에 보니까 저희가 전국의 모든 토지는 제 1, 2, 1, 2, 3준, 중일, 6원,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구분이 딱 되었습니다. 그럴 때 효과가 건축 제한이 있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건축 제한, 건물 종류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이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건물 종류가 딱 정해진다. 뿐 아니고 이 건물의 사이즈 규모가 또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에 상세하게 배우시는데 간단하게 효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건폐율 딱 나오면 건폐율이 뭐냐 보니까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요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요 건물에 요 대지에 차지하는 요 넓이의 비율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인데 이 말은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건폐율입니다.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건물이 딱 있는데 이 건물을요 위에서 바라봅니다. 옆에서 아니고 위에서 딱 바라봐야 됩니다. 위에서 딱 바라보시면요, 이 건물이 이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요 높이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렇게만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가장 왼상 넓은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건물이 요 벽이 보입니다. 보일 것이고요. 또 요 벽도 보입니다. 보일 것입니다. 요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입니다. 딱 보일 것인데 요 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외벽입니다. 요것도 바깥쪽에 외벽인데 이쪽은 내벽, 내측벽이고요. 바깥쪽에 외벽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건물에서 바깥쪽에 차지하고 있는 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뭐냐? 바로 그것이 건축 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 면적. 그래서 대지 넓이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 건축 면적의 비율이 바로 이것이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 하면요 곱하기 100%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요 건물 이 차지하는 요 땅 넓이가 이쪽이 보니까 10m이고 이쪽이 만약에 20m입니다. 20m이면요 곱하기 하니까 200이 딱 나옵니다. 대지는 200입니다. 200인데 요 건물 딱 보니까 요쪽이 보니까 만약에 5m이고 이쪽이 10m라고 보겠습니다. 10m. 그럼 건물 넓이는요 5 곱하기 10 하면요 50이 딱 나옵니다. 50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라면 공두 개 줄고요 2는 4, 또 2, 50에서 25%가 딱 나오죠. 이것이 바로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에서 모든 땅에서는요 일단 건물의 종류가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해당 그 건물 안에 설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다 결정이 딱 되어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크기가 위에서 본 대지에서 차지하는 요 넓이의 비율, 건폐율,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고 있는 비율 바로 건폐율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딱 된다고 합니다. 건폐율. 자, 해서 보시면 만약에 이 땅입니다. 땅을 가득 채웠다 할 때는 100%겠죠. 반을 딱 채웠네요. 50%입니다. 또 요 건물이 두 개 층이 올라간다 해도요, 요 땅에 차지한 것은 딱 반쪽입니다. 50%가 됩니다. 50%. 같이 건폐율은 이제 그 대지에서 건물 크기는 묻지 않고요, 넓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 대지 안에 말입니다. 건물 한 동이 아니고 두 개 있습니다. 만약에 요 건물들이 대지 내에서 한 대지에 두 동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보시면 요 대지에서 건물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요걸 두 개 합한 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바로 건폐율이다. 건폐율. 건축물이 덮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혹시나 만약에요 건축물이 이렇게 깔끔한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대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 땅에 붙은 것은 이까지입니다. 하지만요 이 건물 위에서 수평 투영을 해보면 위에서 바라보면요 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요 안에 내측벽은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 보여. 무시하고요 요 전체 이것이 바로 외벽이다.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바로 건폐율됩니다. 그래서 요 넓이에서 요 넓이가 차지하는 공간 면적 비율 건폐율에서 요 건폐율이 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딥니까 여러분들 78페이지를 딱 보시면요 왼편에 박스가 큰 게 보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내용이 정말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1, 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요
분류대로 건폐율도 보시면 뭐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이런 상한선이 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요 비율을 넘어서 건축하면 바로 불법이 됩니다. 못하게 제한을 합니다. 보시면요, 어떤 곳은요 뭐 50%고 어떤 곳은 뭐 90%고 어떤 곳은 또 20%입니다. 시골 농촌 가시면 전부 다 대부분 다 20%입니다. 20%. 그래서 시골 농촌이 땅이 넓은 이유가 뭐냐? 건물이 작습니다. 그래갖고 넓은 마당이 쫙 있죠. 왜? 20%밖에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한이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도 가보시면요, 불법 건물 참 많습니다. 요 시골 영북에서 자기 마당이니까 축사를 지어놓고 창고 지어놓고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불법 건물인데도 그냥 봐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대지에서 차지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요 건물의 넓이의 비율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 건폐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옵니다. 이 암기는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용도 지역이 딱 정해지면 건물 종류뿐 아니고 이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수의 넓이가 제한받는다. 건폐율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그 앞으로 가보시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두 번째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용적률은 뭐냐 하면 대지에서 차지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총면적,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또 얘기입니다. 보세요. 저번 앞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있으면 요 건물이 청수가 1층이고 2층, 3층, 4층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요 대지가 있을 것입니다. 땅 넓이가 만약에 이것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층이 뭐냐? 1층이 주유소, 1층이 약국입니다. 약국인데 약국 면적이 보니까 100입니다. 100제곱미터. 1층의 바닥 면적 100이겠죠. 2층에 학원입니다. 학원이 딱 있어요. 학원이 있는데 학원이 뭐냐? 학원이 또 100입니다. 100이고 3층 또 학원입니다. 학원이네요. 요것도 100 면적 쓰고 있습니다. 4층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 요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100입니다. 100. 이럴 때 자, 이 100이 뭐냐? 1층 약국 바닥 면적 100. 바닥 면적. 요 1층 바닥 면적이 100이다. 2층 바닥 면적이 얼마다? 100입니다. 3층 학원 바닥이 얼마냐? 100입니다. 4층 주택 바닥이 얼마냐? 100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뭐였죠? 건물의 연면적이었죠. 연면적. 해서 딱 보시면요, 연면적 400이 딱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요 연면적, 요 곱하기 비율이 바로 이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해서 공두개 지우고요, 1은 20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200%. 그래서 용적률은요, 대지에서 차지할 수 있는 건물의 총규모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총규모는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만약에 또요, 요 대지 안에 건물이 두 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 이 건물의 연면적 두 개 합한 연면적 합계가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건물 연면적이 200이고 이것이 200입니다. 합치면 400이네요. 400인데 요 대지가 만약에 요것이 또 200입니다. 200이다. 하면 200분의 400. 역시 똑같이 100% 딱 하면요, 이렇게 200%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의 사이즈가 규모가 또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네요. 다시 78페이지를 딱 보시면 그 큰 박스의 오른편에 쫙 나와 있습니다. 한선 이상은 필요 없고요, 상한선의 이하를 나중에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00%부터 쭉 올라가네요. 100%, 150%부터 쭉 올라갑니다. 상업적의 중심은요 1500%, 또 시골 농촌 가시면 대부분 다 8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지역이 용적률이 80%라고 합니다. 80%. 그러면요 대지가 만약에 100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쪽에 건폐율도 보니까 건폐율이 만약에 이것이 50%입니다. 50%. 할 때는요, 자, 건물을 딱 지을 때 건폐율이 50%니까 최대 50제곱미터를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50제한 받네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요 2층을 올릴 수 있는 2층 올릴 때 보시면요, 여기 80% 제한 받습니다. 100분의 80% 제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30밖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지역이 만약에 건폐율 50%이고 용적이 80%이면 1층을 다 펼친다는 전제하에서는요, 요 2층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게, 건폐율을 좁게 해가지고 좁게 길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건폐율은 50% 이하가 되었고 합친 것이 80%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청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제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이 딱 설정이 딱 되어지면요, 건물 종류와 건물의 넓이와 건물의 규모, 입지적인 높이가 다 결정이 딱 되어지고 또 청수까지도 제한이 또 발생이 딱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해당 토지마다의 건물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과 청수 제한 때문에 건물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낮고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한다 이거죠. 바로 그런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자, 그런데요, 용적률은 말입니다. 대지에서 건물의 용도가 적적적 쌓일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쌓일 수 있는 비율, 쌓인다 비율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만약에 이 건물이 지하층이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지하층이 딱 있어요. 지하층이 뭐냐? 창고로 쓰고 있는데 창고가 얼마냐? 창고도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요, 지하층도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어서 이것은요 400이 아니고 이제 500이 됩니다. 500이 딱 되어요. 근데 대지가 만약에 200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대지 넓이 200분의 500제곱미터 연면적 곱하기 100%를 딱 해보시면요, 이때는 250%가 딱 나옵니다. 50%.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지하층도 건물 규모에 포함됩니다. 연면적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용적률 하면요, 적적적 쌓여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하는 적이 아니죠. 판 것이죠. 땅을 팠어요. 팠으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는요, 지하층을 또 빼줍니다. 분명히 연면적은 지하층에 포함이 되어서 합계 500이 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요, 지하층을 또 빼줍니다. 빼줘. 규모에 포함되는 요 지하층 부분이 용적률 제한할 때는요, 또 살짝 빼줍니다. 빼주니까 이제 요건 빼고 이것이 아니고요, 계속 땅 위에 있는 요것만 400이 계속 올라가서 이거는 250이 아니고 200%짜리의 용적률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하층은요, 용적률에서 제외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들 건물 1층에 보시면요, 필로티 공간이 있습니다. 요 필로티 공간도 보시면요, 면적에서 다 제외해 줍니다. 해주니까 여러분들 지하와 필로티는요, 규모전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 올라가서 합계 차지하는 대지에서의 비율, 바로 용적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천천히 시험도 암기해 주십시오. 건폐율과 용적률 섞어놓고 순서를 맞추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주 저희가 잘 나오는 문제가 구성이고요. 26개 시험 나오면서 한 15번 정도가 이런 문제가 쫙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천천히 외워주십시오. 어쨌든 토지의 종류가 법에 있다. 그 토지의 종류를요, 지정해주고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또 딱 지정이 딱 되어지면 해당 토지마다 첫 번째 건축물 종류가 정해진다. 또 두 번째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제한이 발생한다 합니다. 이 3대 제한이 가장 중요한 건축 제한입니다. 또 플러스해서 청소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타 각종 어떤 공지의 제한 엄청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법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면요, 건물을 딱 바라볼 때 이제 이동하시면서 저 건물이 어떤 건물 종류다, 어떤 규모이겠다, 건폐율이 얼마겠다, 용적률이 얼마겠다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시안을 계속 트이시고요. 그래서 바라보시면서 건물을 바라볼 때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옆에 다음 주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실 모든 사항의 출발이 이런 기초적인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또 더 나옵니다. 계속 법문석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신축이다, 정축이다, 개축이다 나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했던 겁니다. 요 대지에서 보니까요, 요 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건폐율이고 요 전체 사이즈는 바로 용적률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우신 내용이 또 그 그림으로 나오네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네요. 보니까 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딱 반 차지한다 50%인데 용적률은요, 반을 차지했으니까 1층이 요것의 50%고 2층도 50%입니다. 합치면 용적률은 대지에서 10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건 200이네요. 요것은 이제 300이 된다. 이렇게 건물 규모 사이즈가 제한 받습니다. 요 제한이 상당히 중요한 제한이다 보면 됩니다. 또 지하층은 빼준다. 이까지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맞네요.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 넓이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하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주주분들. 그런데 건폐율은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니죠. 건축물의 넓이, 건축 면적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X가 되겠네요. 예, 근래에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예, 맞는 표현 되겠죠. 예, 보시고요.
또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그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 집착이 있습니다. 요 법령에서 이걸 정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실제는요. 요 상한선만 딱 정해주고요. 실제 적용은 지방 조례에서 더욱더 강화, 낮춥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왜 낮추느냐? 그 지방은요. 조건을 붙입니다. 자, 건물 지을 때 당신 땅에서 공원 좀 내자, 만들자 합니다. 만들어주면 건폐율을요, 용적률을 법에 있는 상한까지 올려줍니다. 대개 다 낮춰놓고요, 쇼당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면 요거 다 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보통 낮춰놓습니다. 보십니다. 다음에요, 하나의 대지에 요 대지 안에 건물이 2동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요, 각각이 아니고 두 개 합쳐가지고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 비율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로 하지 않는다. 합쳐가지고 한 필지 안에서는요, 건물 전체를 합쳐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님도 보시면 X 되겠네요. 자, 또 나오겠죠 문제가요. 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또요,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나요, 건축 주로 건물 짓습니다. 이럴 때 건축이 한 가지냐? 아닙니다. 5가지입니다. 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저 뒤에 가시면 있습니다. 건축법 가보시면요, 요 내용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건축법에 가시면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전체적인 공부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몇 페이지 있느냐? 가보십니다. 자, 건축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 건축물 종류 봤던 바로 그 362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361페이지에 보시면요, 건축이 나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축하면요, 이것이 5가지를 묶은 통칭이 말입니다. 뭐가 되냐? 건축은요, 신축이 있고요, 정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습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이 있고, 또 이축이 아니고 이전이 있습니다. 신정, 개재인데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이 있어요. 자, 건물 지을 때 보통은 신축합니다. 신축. 여러분 건물 신당이죠. 그럼 농지, 또 대지,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있는데 건축은요, 여기는 건축을 못합니다.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지. 그래서 이건요, 지목 분류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실제 이용하는 방법이 농사 짓고 있는 땅, 농지, 건축하는 땅, 대지, 살림 있는 땅, 산지입니다. 산지. 지목 분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산지에도요, 건축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요 땅은요, 산지지만 이것이 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 전용이라 말 씁니다. 그래서 대지, 산지, 농지 나오면요, 그런 개념들은요, 지목 분류가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현상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요, 대지에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인정되어야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해서 봅니다. 자, 신축은 뭐냐? 건물 짓는 땅 대지에 새롭게 짓는다. 신축이다. 신축. 그래서 이 빈 땅 대지에, 빈 땅 대지 뭡니까? 나대지죠. 나대지. 요 나대지, 빈 이 나대지에 건물하면요, 지붕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건물. 요것이 슬래트이든 또는요, 벽돌이든 묻지 않습니다. 지붕이 있으면 다 건물입니다. 판자도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요 나대지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새롭게 올라갑니다. 새롭게. 그러면 다 신축입니다. 근데 요 대지는요, 요런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건물 짓기 전에 창고를 먼저 탁 지어요. 그렇지. 원래 어떠한 주된 목적 건물의 신축의 보통의 경우인데, 주된 목적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창고 등의 부속 건물 등 어쨌든 요 빈 땅에 창고를 먼저 지을 때도 신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대지에 새롭게 지붕 올라간다, 신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 자주 나옵니다. 대지에 새롭게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 바로 신축이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보통의 나대지, 이 빈 땅에다가요, 새롭게 지붕 가진 것이 올라갑니다. 뭐냐? 신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축은 또 뭐냐? 정축입니다. 요 정축은요, 이 대지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건물 내부에 청수를 더 만들거나 높이가 올라가거나 또 요 대지에 창고 등의 부속 건물을 지어서 면적이 늘어나죠. 다 정축이다.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청수나 높이나 면적이 커진다. 전부 다 정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축. 이것도 많이들 하십니다. 해서 보시면 그 의미가 나올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만치가, 이 건물이 있는데 요만치를 더 올린다. 뭐냐? 이것이 정축의 보통의 현상입니다.
개축이란 말이야. 개축은 뭐냐? 개축은요, 건물을 일부러 건물 주인이 철거합니다. 낡아서 철거합니다. 철거네요. 철거합니다. 철거예요. 또요, 재축은 뭐냐? 요 건물이 있는데 지진 등 재해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었어요. 멸실되었네요. 멸실되었다. 멸실, 재축, 철거, 개축, 철거, 개축, 멸실, 재축입니다. 한 다음에 또 된 다음에 다시 건물을 지어요. 다시 건물을 짓는다가 바로 이것이 철거하고 다시 개축, 멸실되어 다시 재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철거했습니다. 종전에 1층짜리 건물을 100평짜리인데 이걸 철거했어요. 다시 요 대지 안에서 다시 또 짓습니다. 다시 지은 것을요 2층짜리 사람이요 따라서 200평짜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딱 지었어. 요건 개축이 아닙니다. 개축이 아니에요. 개축은요 여기 나와 있죠? 같은 규모, 종전과 같은 규모입니다. 같은 규모. 평수를 맞추거나 작아야 이것이 바로 개축과 재축이죠. 커지면 여러분들 신축이 된다. 커지면 신축입니다. 알겠죠? 커지면 신축입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 이것이 바로 개축과 재축이 됩니다. 볼까요? 그림 보시면 나옵니다. 자, 요 건물을요 철거 또는 멸실되었습니다. 다시 지은 것이 똑같은 규모의 사이즈를 맞추거나 작아지면 이것이 바로 개축과 재축입니다. 커지면 신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커지면 신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전이네요. 이전은요 무엇이냐 합니다. 옮긴다. 여기입니다. 이전은 옮기는데 딴 데 가면 안 돼요. 원래 있던 요 건물들을요 옮기는데 저쪽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요 대지 안에서 위치만 이렇게 살짝 옮겨간다. 이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 하면요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긴다. 이전입니다. 그런데 옮길 때요 철거하면 안 돼요. 무엇을요? 주요 구조부라 부릅니다. 다음에 배우십니다. 이것들을 놓아둔 상태로 찍어서 옮긴다. 이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볼까요? 건물이 이쪽에 있던 위치에 있던 요 건물이 일로 살짝 틉니다. 틀어 옮긴다. 이전이 됩니다. 옮길 때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란 이 말들 신정, 계절이 법문서에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인문할 때 이것도 한번 같이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볼까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건축이란 건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을 의미하며 이전 또 포함되겠죠? 이전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X 되겠죠? 자, 또 두 번째 봅니다. 자,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서 건물을 높이를 늘렸다. 재축이다. 재축 나면 뭡니까? 무조건 뭡니까? 멸실 나오죠. 좀 철거입니다. 그럼 철거 나오면 이 개축일는지 몰라도 재축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건요, 이 건물은 또 개축도 아닙니다. 그냥 정축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지붕틀 3개를 정설해서 면적을 넓혔다. 커지면 대수단입니다. 커진다 뭡니까? 정축이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문장입니다. 보시고요. 자,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들을 늘렸다. 뭡니까? 정축이죠. 개축은 철거한다 아닙니까? 또 커지면 안 돼요. X 되겠네요. 보시고요. 또 보세요. 자, 틀것은 무엇이냐 나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여서 옮긴다. 이전이다. 아니죠. 해체하지 않고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가 이전이죠. 해체하지 않고입니다. 1번 X네요.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물의 높이나 청소가 올라간다. 정축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네요. 높이와 청소가 올라간다. 정축 맞습니다. 3번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물의 청수를 증가시킨다. 정축에 해당한다. 예, 맞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4번은 멸실되어서 같은 규모로 그 대지 내에서 다시 짓는다. 재축이겠죠? 예, 맞네요. 맞습니다. 5번 가시면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한다. 개축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2, 3, 4, 5는 맞고요. 1번이 X다. 이런 문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뿐 아니고 각종 법문 속에서요. 국토계획법이든 어쨌든 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신축한다, 정축한다, 개축한다 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느냐 이런 말들 참 자주 나오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문과정 때 이 정도 상황을 딱 보시고 전반부에 쫙 나오는 그런 용어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딱 중심을 가지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1, 2, 1, 2, 3준, 중1, 6은, 전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21가지의 용도 지역이 딱 정해지면 해당 지역들별로 건물 종류와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과 또 입지적인 규모, 바로 용적률이 딱 정해지고 또 높이 청수도 딱 제한이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이런 식의 제한이 전국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파악한 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요,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상세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공법은요, 제가 필히 최소한 60점은 제가 맞게 자신을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